안녕하십니까. 일요 리서치입니다. 어제 발표한 자료죠. 네. 내일부터 한 그래도 뭐 일요일이나 월요일 정도까지 리서치에 염도찬 연구원에는 업로드 없을 것 같아서 오늘 폭풍 업로드 해놓으려고 그냥 급히 하자 그랬어요. 그러니까 우리 요거 원풀 우리나 팀장이 이거 월보 내고 있는데 여기서 음식료랑 의류 네. 뭐 여러 가지 어제 해프닝도 있었거든. 종목은 일단 두 섹터의 담당자라서 업종 상황 얘기해주고 실적 뭐 시즌 관련된 거 얘기할 거 있으면 좀 얘기하고 합시다. 네. 그럼 쭉 들어볼게요. 음식료 시작하시죠. 네. 음식료 15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5페이지. 네. 그래서 지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음식료의 2분기 실적 기대감 자체는 약간 하향 추세입니다. 근데 시장에서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니고 원래 시장에서 올해 실적에 대해서 상저하고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뭐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감 좀 약화되는 상황이고요. 다만 계속해서 자료로 말씀드려왔듯이 그 곡물가가 살짝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판가 인상에 따른 그 이제 마진 늘어나는 거 이거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요새 CL 재단 은근히 단단하더라고. 네, 좀 이제 올라왔더라고 다시. 그래서 이제 음식료랑 의료 둘 다 키포인트를 한 단어로 둘 다 정리를 해보았는데 음식료 키포인트는 가격 전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의료 키포인트는 그 피크아웃 논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요즘 다 그거예요. 가격 인상 아니면 피크아웃. 네. 이 두 가지가 모든 종목에 해당되는데. 네. 음식료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지금 판가 인상 진행 현황입니다.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그 판가 인상을 조금씩 해오기 시작했고요. 그래서 상반기 때 굉장히 많은 수의 식료품이 가격 인상이 됐고 또 아직까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당장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역기저를 지나야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내식 수요가 굉장히 좋았던 게 2분기가 본격적으로 폭증했던 시기라서 이번 분기까지는 기저를 지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그 자료들에서 설명을 드려왔듯이 일단 원가단에서 국제 곡물 가격이 반영되는 것도 1, 2분기가 이연이 되고요.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연되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더라고. 한 두 분기면 돼요?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 정도 업체 매입가에 반영된 그 정도고. 3분기도 실적이 확 좋아지긴 안 되겠네. 3분기 당장은 아닌데 근데 4분기부터 좋아진다고 쳤을 때는 또 그치, 주가는 한 분기 오케이. 앞서니까 3분기부터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. 그리고 매출단에서 판가 인상한 게 실제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도 1, 2분기가량 이연이 됩니다.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인상을 했던 품목들은 올해 1분기 때 살짝 반영되고 2분기 때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요.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 올해 1분기 연초에 이제 인상을 했던 거는 이번 분기에 조금 반영되고 3분기에 좀 많이 반영되는 그런 이제 흐름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인상되고 있는 게 있죠. 7월이라던가 1월 때 인상된 거는 아마 4분기쯤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판가 인상된 게 이연되는 이유는 이거는 제일제당 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일단 각 유통 채널에 기존 판가로 뿌려놓았던 재고가 소진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. 기존 재고? 네.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인상된 판가를 받아들일 때까지도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판가 인상 현황이 16페이지 보시면 요 표 유용한데? 종목별로 다 해놨네요. 네,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넣은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은 뭐 언론에 전부 판가 인상 내역을 공개해 주는 기업도 있지만 SKU가 되게 많은 기업들은 그걸 일일이 다 언론에 공개할 수가 없거든요. 그리고 또 뭐 B2B 계약을 하는 기업들은 그 상대 기업과의 그 계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공개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주요 이제 가공식품 품목은 이 정도 인상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내가 최근에 그 음식료 외에도 보면 깜짝 놀란 게 생각보다들 많이 올렸더라고 다들. 네. 나 깜짝 놀랐어. 여기에도 나왔는데 그 즉석밥 같은 거 있잖아요. 네, 그것도 그런 연초에 다 올렸었고요. 올렸더라고. 네. 그리고
이제 뭐 밀가루라던가 아니면 이런 뭐 설탕 이런 소재식품이 올리면은 그 소재식품을 재료로 해서 만드는 가공식품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소재식품도 연초에 좀 올린 기업이 있는데 그 다음에 소재식품이 올렸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올려야 되는 가공식품 기업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. 그래서 이 표를 좀 정리를 하자면은 뭐 일반 가공식품들 그런 이제 뭐 즉석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상반기 때 어느 정도 다 이제 인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판가 인상을 못하고 남아 있었던 제품들이 약간 이제 뭐 제과라던가 라면, 음료수 음료는 다 어느 올린 것 정도는 연초에 인상을 연초에 했어요. 올린 거고. 네. 그래서 제과라던가 라면,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소맥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제품들인데, 일단 하반기까지 이렇게 판가 인상이 밀렸던 업종들의 공통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판가를 인상을 했을 때 MS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업종들이 판가를 쉽게 못 올리거든요. MS를 잡아야 되니까 네. 라면 같이 막 싸움 있는 데들 못 올다 이제. 네, 라면을 예로 들면은 농심이 마지막으로 라면 가격을 인상을 했던 게 2016년 12월쯤이었는데 그때 인상을 하고 나서 오뚜기가 판가 인상을 따라서 안 올렸기 때문에 오뚜기한테 MS를 상당히 많이 뺏긴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판가 인상을 했을 때 MS에 영향이 있을 만한 기업 세부 업종들은 판가 인상을 그렇게 쉽게는 안 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요. 다만 그래도 이제 나머지 판가 인상 안 했던 그 업종들도 이제 추가 하반기 때 올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는 일단 18페이지로 가주시면요. 그러니까 이건 매크로단의 이야기라서 그러니까. 네, 제 쪽에서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글로벌 음식료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부담을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원래 음식료 같은 경우는 그 해외 음식료 기업들이랑 국내 음식료 기업들이랑 굉장히 따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었는데 지금 뭐 판가 인상 이야기를 해외 주요 음식료 기업들도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원래는 이제 판가 인상을 안 하고 비용을 좀 이제 줄이려고 하는 음식료 기업들은 생산 효율화 전략을 좀 채택을 하는데,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 그치. 약간 높은 가격을 내거나 아니면 프로모션 줄이거나 원재료를 해지하거나 분량을 줄이거나 네네. 가격은 그대로 두고. 그래서 간접적으로 줄이려는 아니면은 생산 효율화를 좀 하려는 이런 전략을 채택해서 약간 상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, 인플레이션 부담이 가중될 경우 특히 지금 이제 음식료 밸류체인으로 보면은 제품 쪽에서도 올라가고 포장 쪽에서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물류비도 올라가고 있어요. 해상운임비 뭐 이런 거. 그냥 쉽게 말해서 지금 아까 가격 인상 부분은 느리게 가고 있는데 네. 코스트 상승분은 원재료비 외에도 다 올라오고 있거든. 네네. 그쵸. 이게 흔히 말하는 일부 아주 가능성은 낮다 보지만 일부 매크로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아니야?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네. 정도로 코스트 압박이 커지고 있고, 사실 음식료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서 그런 것 같고 네. IT도 그러거든요. 지금 최근에 아마 CR 다 들어갈 것 같아. 연말에. 그러니까 딱 코스트 리덕션 네. 안 들어가면 특히 이제 오뚜기가 라면 인상을 한다는 발표를 하기 전에 그 인건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,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그 최저임금 시급을 올린다는 뉴스도 떴잖아요. 그 이후에 시장 반응이 인건비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은 음식료다, 이렇게 말이 좀 나오면서 그 코스트 우려도 좀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.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그게 뭐 잘못됐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네. 지금 기업이 되게 인계 수준 쪽에서 마진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.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좀 그런 거지.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황이 지금 보니까. 그렇죠. 그래서 뭐 방금 드린 말씀을 요약드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비용단의 곡물가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. 전부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판가 인상을 안 하고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 왔다.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17페이지로 돌아오면요.
그래서 이제 하반기 내 인상되는 판가 품목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4분기 이후에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근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건 내년부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뒤집어서 말하면은 내년까지도 그 이익이 늘어나는 폭이 그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지금까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냐를 보시면 그림 11, 12 보시면 되는데 일단 총 지수 CPI가 올라오는 흐름보다 식료품이 좀 훨씬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. 근데 그 옆에 12번 보시면 좀 자세히 쪼개놓은 건데 농축수산물 그러니까 약간 뭐 이제 재료단 그쪽에서 올라온 것만큼 외식이나 가공식품이 그만큼은 안 올라와졌어요.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. 그렇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추 가격 많이 올라도 고깃집에서 가격을 못하는 거다 쉽게 말해서. 네. 그래서 뭐 업스트림 단이라고 하죠. 그쪽에서 이제 아직까지 다운스트림 단으로 다 가격 전파가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건 또 하반기나 하반기 이후부터일 텐데 그러면 이걸 기대하고 지금 주가를 좀 이제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. 저 너무 괴리가 크니까 가격을 인상시키면서 좀 전이할 것이다, 전가할 네. 것이다. 반면에 곡물 가격은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그림 16번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끊임없이 올라갔던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살짝 꺾이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그 이제 19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이거는 이제 앞에서는 한국 설명드렸다면 이건 미국의 이야기인데 미국의 그림 20번 보시면 이게 음식 쪽의 PPI예요. PPI YOY 상승폭은 이렇게 큰데 그 옆에 그림 19번 CPI는 또 그렇게까지 상승폭이 크지 않거든요. 그래서 맨날 하고 다니는 거예요. 이제 PT 자료에서 CPI, PPI 스프레드. 네. 이거 보고 있으면 그 이야기가 음식료 이게 다 푸드 항목인데 거기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차트고요. 곡물가는 이거는 이제 원자재 파트에서 설명을 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환율 뭐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누그러질 거로 전망되는 상황이고 다만 최근에 뭐 옥수수랑 소맥이 살짝씩 튀었던 적은 있었어요. 옥수수도 이제 단기적 슈팅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것보다는 약간 말이 많이 나왔었던 게 소맥 가격도 현물이 살짝 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진짜로 라면 가격 인상하는 거 아니냐 말이 돌 때쯤에 실제로 오뚜기가 또 라면 가격 인상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으로 곡물은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제 탑픽은 제일제당 뭐 이런 쪽이고요. 그래서 과이코라지 듣게 되는데 주가 움직임은 이것도 그냥 지지부지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하죠. 제일제당 전반적으로 좋아요. 식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치. 이제 그 판가 인상한 품목도 있고 그리고 B2C 채널이랑 B2B 채널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작년에 B2C가 좋았다면 사실 B2B는 작년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식품 쪽에서 성장을 이끄는 건 B2B 쪽일 거라고 보기도 하고요. 더군다나 바이오 쪽이 기대보다 훨씬 좋을 거다 이런 말은 뭐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바이오 쪽도 스팟 가격 오른 게 뭐 그때 이익 반영되는 것도 있지만 살짝 지나서 반영되는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2분기까지는 확실히 바이오 쪽에 서프라이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3분기까지도 어느 정도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가공식품 기업의 장기 이익 사이클 그래서 판가 상승한 후에 곡물가가 하락하면은 이익 스프레드 벌어지는 거를 좀 가장 정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뭐 그러니까 가공식품 쪽에서 같은 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이 풀무원이라던가 대상 이런 쪽인데요. 풀무원도 참 오랫동안 싼 기업으로 대상은 항상 싼 기업 아니었나? 그쵸. 정말 밸류에이션 보고서 들어왔다 고생하신 분들 꽤 있는 대상인데. 풀무원을 살짝만 설명을 드리자면 풀무원은 조금 이제 가공식품도 있고 이제 외식 쪽도 있고 섞여 있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뭐 완전히 가공 쪽도 아니고 모멘텀이 완전히 외식 쪽도 아닌
그래서 좀 이제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이제 대체육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, 이건 이미 설명을 드려왔던 이야기니까 좀 넘어가고, 다만 비용은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좀 어느 정도 지출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직 이제 좀 눌려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, 근데 이 비용 문제만 해결되면은 또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기업이고요. 좋게 보시던 거였고. 네. 얼마 전에 반면에 CJ 프레시웨이 뭐 네, 프레시엔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. 반면에 뭐 타이트 진로 같은 주류업 쪽은 반등을 단가를 내리는 것 같던데 내리는 게 아니라 좀 내렸어요. 맞지? 네, 몇 개만. 왜 내렸죠? 이 원가 경쟁 상황이 지금 엄청나게 심한 상황. 내가 깜짝 놀랐어. 그래서 저 보다가 왜 하이트 진로는 단가를 내렸지? 좀 특이하더라고. 아, 경쟁 상황 때문에 내린 거라는 거구나. 지금 주류업이 원래 이제 작년 하반기 때쯤에 뭐 올해 하반기 때쯤이면 주류업도 다 회복할 거다, 외식업 다 회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반면에 지금 4차 대유행되고 이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안 되니까 거기서 파는 소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는 거구나. 네, 그러니까 예. 주류업의 가장 크리티컬한 그거는 일단은 4단계 그 제한이 풀려야 돼요. 풀리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좀 힘든 그런 구조고요.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경쟁 상태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류업은 좀 지켜봐도 되지 않나. 그러니까 좀 이제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걸 추천하는 건 아니고 아직은 지켜볼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심지어 영어 커버리지 중에서 되게 독특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사양 패키징이었거든. 네. 이거는 밸류에이션도 괜찮은 데다가 좀 뭔가 네, 안정적이고 배당도 와, 있고. 주가 이거 난 이거 보통 바이콜 하고 나면 가끔 물어보잖아요 저한테. 이거 왜 이렇게 흘러내리냐고 다 나한테 물어보던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? 일단 이제 그 모멘텀 이 하나로 쭉 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게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,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아셉틱인가 네. 뭐 그 사업부가 저는 잘안 사실 돼요? 지금이 딱 좋다고 보고 있는 게, 들어가기 좋다고 보고 있는 게 아셉틱이 7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7월 네. 시작했어요? 네, 지금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사실 2분기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거고요. 그리고 지금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는데, 원래 폭염 말 나오면 빙과 음료주 이렇게 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음료주에 이제 좀 만들어준 단계에 있는 게 다 삼양 패키징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여름에 많이 쓰겠구나. 여름 성수기도 잘 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이니탈 때 설명을 드렸던 그런 뭐 투자 포인트 이런 것도 쭉 가고 있고, 뭐 지금 업데이트 듣기로는 가동률도 거의 풀로 돌아가고 있다고. 사양 패키지 사실 많이 올랐었거든요. 네. 많이 올라가 좀 쉬는 건데 막 내가 봤을 때는 왜 그 싸게 말했을 때는 안 사고 늦게 사셔가지고 왜뭐 빠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. 그때 상당히 빠르긴 오르긴 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또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사양 있습니다. 패키지는 여전히 좋게 보고 네. 바이콜하고. 아세틱이 딱 지금 시작했으니까. 오케이. 예. 네, 음식료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26페이지. 그러면 이거 두 개로 나눠서 갑시다. 음식료 네. 딱 끊고 좀 이제 의류는 따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죠. 네. 함께 고민하시죠.